김건희 씨는 이제 평균 이상인 분이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는 명품백 그 디올백도 이렇게 받으시고 그거 국가 기록물 어디 보관함에 넣어놨다고 하는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까지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뭐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엄포를 하면 현실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엄포용입니까? 방점은 뭐 김건희 여사를 당장 청문회 증인에 세우겠다보다는 네. 이제 들어와서 원구성을 하고 국회에 들어와라. 여기에 찍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발언이 뭐 역설적인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정책로 의원이 말하자면 짚은 거죠. 국회 상임위 안 들어오고 원구성 안 하면 우리 마음대로 다 해서 청문회 열어갖고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하겠다. 이 얘기를 국민의힘이 제일 두려워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엔 지금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해서 국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이게 제일 아픈 얘기지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만약에 원내로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아서 법사위 이미 열었잖아요. 그래서 종합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거야 상황에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번 법사위에서 뭘 주장을 했냐면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돼서 뭐 대통령실이 만약에 업무 보고를 할 때 미비하거나 아니면은 핵심 관련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현장 방문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 직접 국회의원들이 가서 확인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이 언론에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고 그럼 그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서 뭐 해가지고 하는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대통령 기록물로 접수가 됐고 언제부터 보관됐는지 기록을 확인하겠다라는 이 발언까지 했습니다. 아, 이게 좀 보관이 있었구나. 그때 그 입법청문회 하면서 이게 좀 세게 될 거다. 그러면서 강제 구인까지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최상병 특검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바둑으로 보면 한 수 앞을 보고 한 거네. 김건희 씨까지, 김건희 여사까지 생각을 해 놓은 거네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네. 그런 점에서 역으로 말하자면 이것도 어떻게든 방탄을 하고 어떻게든 뭐 시간을 끌고 어떻게든 침대 축구를 하고 네. 이렇게 거의 정권 차원에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나 어쨌든 국회의 권능이라는 거는 국회 법이나 이런 데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니까 어떻게 해볼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정권에서 그럼 법에 다 있는데 네. 법에 다 규정돼 있는데 다 무력화시키고 다 피해간 사례가 뭐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피해갈 수 있나요? 어떻게? 만약에 피해 간다기보다도 막 뭉개겠죠, 막 뭉개고 우기고 뭐 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법을 어겼으니까 고발하고 할 텐데 고소 고발하고 막 이럴 텐데 고소 고발하고 이러면 또 검찰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뭐 이러겠죠, 이거를.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또 따로 판단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외통수이긴 한 건 뭐냐면 외통수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권익위가 이거를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을 했고 용산도 그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법에 이제는 제재 규정들이 있어요. 처벌 규정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거를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 기록물을 멸신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러니까 이게 권익의 논리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재 규정이 없어서 배우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였는데 예.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전제해버리는 순간 처벌 규정이라든지 제재 규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지금 선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명품백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향수도 받았다고 하고 책도 받았다고. 책은 심지어 어디서 버렸잖아요. 그건 예. 이미 법 위반이에요. 네, 법 위반이 된 거예요. 위반이 된 거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그러면 어떤 거는 대통령 기록물이고 어떤 건 아닌 성격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보면 이미 일정 정도의 위법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충분히 명분을 지금 이제 얻은 상황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 그 변호사분 있잖아요. 그 책을 여성분. 예, 여성분 이 다 권 변호사였습니까? 그분이 책을 이거 저 쓰레기 그 함에서 이렇게 다 주워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찰이 그거를 주라고 했을 때
앞으로 요거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반납을 하면 요 소유권은 주장 못 한다라고 경찰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미 제출하면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 사람은 그 걱정까지 변호사니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로 제출해서 그 국가로 제출된 게 이게 아까 손상은닉 멸실 요게 그런 손상은닉 멸실이 안 되게 하려면 그 책을 다시 이제 꽂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예? 근데 경찰에다 제출해 가지고 경찰이 국가의 소유권이 있으니까 대통령실로 갖다 놔버리면 그 책이 아니었다라고 뭐 하여간 바이든이 날리면이었고 이 땡땡은 없다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 책은 그 책이 아니었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경찰이 제출하라고 한 맥락도 그거거든요. 이 책이 그 책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그걸 확인해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넘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받아가지고 사실상 뭐 이게 영화 타짜도 아니고 밑장빼기도 아니고 뻗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벌어지면 그럼 그것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그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에서는 워낙 그러니까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막 벌어지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걱정까지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단추를 너무 잘못 껴갖고 여사가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된 영상에 선물을 받는 게 나왔으면 무조건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하고 뭐 부주의가 있었다 하여튼 그런 자세로 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당당하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꼬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권익위는 제재 규정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게 처리된 사안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일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영화 뭐 부당거래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들은 사과로 끝낼 일을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거를 법리를 다 따져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 경우에는 이거 나중에 저는 굉장히 우스운 사건으로 밝혀질 걸로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을 안 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말이 안 그러니까 법적으로 외국 사람한테 받았다고 외국 사람한테 대통령 뭐 가족이 받았다고 다 기록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외교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만 기록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권익위 결정지에 외국인을 고용해서 외국인을 통해서 선물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 그것도 부인한테 주면. 근데 이런 얘기가 세간의 농담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 입장에서는 엄청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로비스트가 합법화되는 거예요. 외국인이기만 하면 대통령실이든 공직자 배우자를 향한 로비는 다 합법화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되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되는 겁니다. 로비스트들이 합법화되고 회사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이게 중도, 진보 이런 국민들만 김건희 여사 사건들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어디를 가면 보수적인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요. 근데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어르신이시죠. 80대가 넘으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 나라를 구하려면 김건희 내놔야 돼. 그 다음에 윤석열도 이분은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윤석열도 본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져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해야지. 이거를 이재명이나 민주당한테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이제 요지는 그겁니다. 핵심 요지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김건희를 내놔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보수 우파가 나라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 우파의 나라를 계속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재명 민주당에게 나라를 뺏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의 상식은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왜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왜 명품백을 받습니까? 그래,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건희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신다고 그래갖고 저는 목욕탕에 가시나 하는데 네. 커피를 마신다고 하시니까 네. 좀 운동이나 이런 쪽입니까 그러면? 아니면 뭐 거기에 관해서는 뭐 이제 개인적인 일이니까. 목욕탕을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 그런 거예요? 네. 예, 하여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우파 지금 태극기 우파들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그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랄지 뭐 다 알죠. 대통령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위기 뭐 어떻다는 걸. 저는 이 보수들의 여론이 어떻다라는 거는 결국 저는 뭐 신문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신문 지면에 칼럼이나 이런 거 실리지 않습니까? 내용이 사실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어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 다음에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잊을만 하면 쓰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게 그 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정말 기자 정신이 투철해서라거나 무슨 양심이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주변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일반도 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련돼서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관리를 뭐 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다 죄 감싸고만 있고 그 감싸고 있는 품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 유권자들도 일부는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부는 거의 대다수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은 그래서 한동훈이야. 그렇죠. 한동훈이어야 할 거야. 뭐 그분들은 이런 이제 류의. 그래서 이제 한동훈 돼야 되는 거야. 얼마 전에 차기 이제 대권 주자로 누가 적합하냐 설문조사 결과에서 2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지만 그런 게 지금 사실은 민심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신문들도 어떻게든 근데 이제 이게 3년차, 4년차 되면 될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될 거란 말이죠. 대통령의 지지율과 아직 3년차가 안 됐었어요? 3년. 야, 3년차 스타트는 됐네. 갈 길이 멀죠. 삼년차 스타트는 영생할 것 됐어. 같아요. 지금 이러다가. 벌써 온 길이 뭐 한참인 것 같은데 아직 임기 반환점도 안 도는 거 아닙니까? 미치겠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반도 안 왔어요. 반대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국무총리는 언제 바뀌는 겁니까? 국무총리 아니 분명히 국무총리는 사표를 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분명히 민심 수습으로 쇄신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국무총리 지금 뭐 언제 바뀌는 겁니까? 슈레딩거의 한덕수예요 지금. 슈레딩거의 한덕수인 게 그러니까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확정이 안 된다라는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슈레딩거의 한덕수인 게 어떤 기사에는 유임이 됐다고 나와요. 됐다고 나오고 어떤 기사에는 국민도 모르게 국무총리가 어떤 기사에는 후임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하고 협치를 해야 된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유임인지 아닌지가 이게 아주 중첩되어 있는 상태다. 유임인 듯 하면서도 유임되지 않은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 확률적으로. 그러면서도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도 없고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총리는 뭐 하는 거야? 원래 뭐 하는? 그래 총리는 또 공간까지 의리의리하잖아. 그럼요. 근데 이러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리더십이 발휘가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부분이죠. 누가 말을 들어요? 이게 문제죠. 그 사직서 제출은 그때 사직서를 왜 제출했었죠? 그것도 까먹었네. 총선에서 져서 지고 나서. 총선에서 졌어. 진 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도 다 대통령이 다 수리를 한 다음에 그러면 가타부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선에서 진 거는 윤석열 때문이잖아. 김건희 때문이고. 그렇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어쨌든 참모들이 사표를 냈으면은 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직서를 수리를 하든지 그렇지. 이게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랍속에 죄 넣어버렸대요. 대통령이 서랍속에 넣어버린 다음에 끝.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내가 그 후임을 임명하면 잘리는 거고 임명 안 하면 없는 거지 뭘 어떻게 해. 뭐 다들 정무직 아니야. 이렇게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직도 그게 슈레딩거의 한덕수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권익위는 끝났고 권익위는 면죄부를 줬고 그래서 뭐 출두하거나 서면 조사도 안 받았던. 안 받죠.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디올백이든 주가 조작이든 뭔가를 하면서 이 사람을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있습니까? 가능성만 아니면은? 놓고 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 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데 이제 이게 과거에 검찰 개혁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총장이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명품백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명품백은 예를 들면 지금 현 검찰총장이 의지를 갖고 내가 포토라인에 세우겠어라고 하면 형식 논리로는 아직까지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형식 논리론. 근데 이제 그
지금 구도가 그게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거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이고 회의적이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하고 이거 결국 혐의 없다 처벌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털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짜고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있는데 지금 용산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 짜고 치는 것도 죽어도 안 하겠다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한다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근데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국회가 뭔가 이제는 돌파구를 마련해서 국민들이 가지시는 의구심을 해소시켜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근데 영부인이 청문회에 나온 전례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죠. 예. 그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김영환 민정수석 비망록 보면 민정수석도 청문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보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문회에 나가라고 한번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부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가서 자기가 하루 망신당하고 끝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민정수석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국민 입장에서 취재하는 입장에서 민정수석이 청문회 국회에 못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영부인이 청문회에 나오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은 좀 현실적으로 청문회뿐만 아니라 상임위 자체를 출석을 안 해요. 민정수석은 운영위는 안 나옵니다. 그게 관례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전 정권들에서. 근데 그게 민정수석이 무슨 민정수석이 태어날 때부터 민정수석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무슨 그런 피를 타고 태어났습니까? 왕후 장상희 씨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률에 민정수석은 예외다라고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게 관례라고 주장하면서 안 나온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민정수석은 이런 자기 논리를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냐면 민정수석은 어쨌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말도 안 되죠. 수사에 왜 영향을 미칩니까 민정수석이. 근데 아무튼 검경을 총괄 하고 그들로부터 어쨌든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등등한데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공세에 시달리다 보면은 영향을 받게 되고 등등등 이런 억지 논리라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부인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를 될 수도 없을 거란 말이죠. 영부인이 정해진 법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 이런 국회에 불려다니지 않았다라는 어떤 전례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논리적으로 대단히 궁박한 거다 이것은.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 채택을 하면 국민의힘이 뻔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보이콧 하겠죠. 거의 마비시킬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봐라. 니네 결국엔 김건희 방탄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마 거기까지 몰고 갈 거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내기가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이 되겠죠. 왕후 장상의 씨 이야기하다 보니까 태어날 때는 시고 돌아가실 때는 왜 사리가 나오잖아요. 왜 사리가 스님들 사리 관련해서 불교계 이 사리를 받아낸 게 보스턴 미술관에 보관돼 있던 유물 반환에 김건희 여사가 큰 역할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뉴스포스의 최근 보도를 보면 그게 아니더라.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게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 건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두문불출하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외부에 등장했던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보스턴에 있는 미술관에 우리나라의 지공선사 나홍선사의 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공선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고려시대 때 서역이나 중국을 거쳐서 고려의 불교를 중흥을 하고 또 희암사를 창건한 인도 출신 승려고 나홍선사는 그분의 제자로서 공민왕의 왕사로서도 활동했던 굉장히 명승 두 명인데 그 두 분의 사리하고 아까 사진에 나왔던 사리를 싸고 있는 관에 해당하는 사리구하고가 이 보스턴 미술관에 일제시대 때 유출이 돼서 100여 년 넘게 있었던 거예요. 진짜 멋있다. 멋있긴. 그래서 그게 미술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사리구가 안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리를 돌려받았다라고 해서 그 당시 회암사에 사리 이웃 문화축제와 달해제까지 열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하고 굉장히 요청을 여러 번 해서 사리가 돌아왔다라고 홍보는 됐는데 일인데 이게 얼마 전에 뉴스버스가 보스턴 미술관 측에 김 여사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질문을 보냈더니 방한 논의가 재개되기를 희망한 것은 맞지만 첫 번째로 사리 전달은 미술관 측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거다.
라고 답이 왔고, 두 번째로 예. 알고 보니 그 사리구라는 것은 관에 해당하고 그 사리는 그 안에 있는 그 유골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리만 돌아왔고 예. 그 아까 보여드린 그 화려한 미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리구는 여전히 그 미술관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어. 이걸 우리가 뭔가 되돌려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빌려줬어요. 어. 임대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리도? 사리구를. 사리는 사리는 이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 사리는 원래도 보스턴 미술관 측에서는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아. 근데 이게 2009년부터 옛날부터 네. 이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래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일관되게 보스턴 미술관 측은 사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어쨌든 유골인 거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종교적으로. 있으니까 반환할 수 있다. 또 유골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렇죠. 사실 그렇지는 않고 어떠한 물질인데 예. 어떤 물질 이제 우리가 뭐 규정하고 정의하기가 힘들으니까. 맞아요. 이거는. 종교적인 예. 어떤 종교적인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예. 반환할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사리구를 반환할 거냐에 대해서는 예. 요거 이제 요 사리가 사리구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 사리구가 되게 멋있게 생겼네. 그렇죠. 예. 요거를 반환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훔쳐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보스턴 미술관이죠. 그렇죠. 훔쳐왔다 그러면 우리가 반환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우리 훔친 적이 없다. 이건 우리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반환할 수가 없어. 라는 입장인데 국내 불교계는 둘 다 돌려받아야 된다. 그렇지. 라는 입장이어서 문화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종교적으로는 그렇죠. 살인데 문화재적으로 봤을 때는 사리구가 귀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리하고 예. 사리구 세트가 사리 갖춤이라고 해서 그렇죠. 우리 문화재청의 공식 입장은 전체로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게 계속해서 공식적인 입장이었던 그러네.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협상이 깨졌던 게 2013년 요 시기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스턴 미술관 측하고 협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내가 보스턴 미술관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서 보스턴 미술관장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다시 반환 협상 시작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결과로 올해 4월 달에 전시회를 했는데 사리는 반환이 됐고 아까 협상은 왜 막혔느냐? 사리하고 사리구를 둘 다 반환해야 되는데 보스턴 미술관 측은 사리만 돌려줄 거야 라고 한 것 때문에 안 됐다고 했죠. 사리는 돌려받았고 김건희 여사가 이거 반환 협상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 결실을 맺은 게 사리는 반환이 됐고 사리구는 보스턴 미술관 측이 빌려줄게 라고 해서 모시고 왔다. 가서 전시를 하세요. 이렇게 된 늘 거죠. 뭐 이렇게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늘 그러네. 그냥 근데 이렇게 이게 겉보기에 그래 한순간에 일시에 겉보기에 첫 번째 겉보기에 두 번째 그때만 겉보기에 그때만 슬쩍 이렇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본질이나 이런 거는 사라지고 실체는 별로 없고 네, 네. 요새 보수언론 칼럼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요. 이 정부에서 네. 그런 게 하나 두 개냐? 뭐 한두 이런- 개가 네. 아니야 이런 게. 많이 실리는데 근데 네. 이게 그냥 유물 입장에서 보면 네. 이 굉장히 슬픈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물이 돌아올 때 해외에 나갔던 유물들이 반환될 때 그 유물이 뭔지를 사실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물이 반환되는 과정의 스토리, 그다음에 이 유물을 반환하기 위한 뭐 학계의 노력,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어떤 스토리텔링이 돼서 그게 돌아와야 그거를 이제 향유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그렇지, 우리도. 우리 이런 역사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어떤 경우에 정치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영부인도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야 됩니다. 왜냐 빠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거가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그 유물을 정략적으로 사고하게 돼요. 저게 예를 들면 지금도 벌써 저 사리가 김건희 여사 사리 그 갖고 온 사리를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불교계가 20년 동안 수건 사업처럼 이걸 추진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년 불교계의 노력은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사진 한 장 찍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뭔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사실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뭐 어떤 의도에서 그랬던 간에 이 유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게 됐다. 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사리가춤이라는 게 원래는 두 가지가 평가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는 고려시대 그 미술로서 걸작품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순환기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그 사리구와 사리가 미국의 보스턴에서 전시가 되고 있겠는가라는 건데 이 부분이 김 여사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어떠한 이벤트 이 부분에 가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잘한 것인가 이걸 홍보로 이렇게 활용한 것이 이제 적당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둘 다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은. 그렇지. 근데 원래도 보스턴 미술관은 사리만이라면 돌려줄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협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입장이 관철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는 그냥 그러면 사리만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돼갖고 지금 끝난 거고 사리만이라도 주세요. 라고 한 맥락은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뭔가 공을 세웠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 아니냐. 예.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두문물출하다가 갑자기 뿅 하고 이 라이브 현장에 나와야 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건데 그럼 불교계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아이 이 정권은 뭡니까라고 막 좀 항의도 하고 이렇게 대화 상식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종교계가 그런 적이 없어요. 조계종이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공덕주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예. 정말 큰 역할을 하셨고 사리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것이 뭐 기득권이죠. 네, 이것이 기득권 연합이죠, 그게.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다. 예. 겉보기에 그때만 사진 몇 장 찍고 늘 얼렁뚱땅 동해 석유도 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예, 계속 진행을 안 할 것 같아.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당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국정조사가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것도 오늘도 이제 국정조사 하면은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그렇죠. 거예요.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예. 오늘도 제가 2개 기사를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첫 예. 번째 기사는 그 이제 액트지오에서 분석 결과를 보낸 거에 대해서 석유공사와 산자부 등에서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난번에는 국외 자문단 구성원 중에 아브레우 박사하고 우리 그 석유계 히딩크 예. 아브레우 박사하고 같이 논문을 쓴 공저자가 껴 있어서 예. 야 이게 공정하게 됐겠냐 이걸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에는 국내 자문단을 보니까 이 과정을 예를 들면은 지명 경쟁 입찰이나 이런 거 붙이고 같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 중 한 명이 그 아브레우 박사가 기자회견할 때 배석했던 곽 석유공사의 이제 무슨 이제 위원이에요. 담당자. 네. 예. 곽모 위원인데 정년퇴직 앞둔 분이죠. 네. 예. 곽모 위원인데 예. 요 분하고 같이 논문 썼던 사람들이 또 요 국내 자문단을 구성을 했다. 그 텍사스에서 대학 나오신 분. 네. 텍사스에서 대학을 뭐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대학 교수고 자기 그렇죠, 그 교수고 그렇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외국인들 네. 아브레우와 자문 교수와 그리고 그 자문 교수의 제자가 국내의 모 팀장이었다라는 거고 석유공사에 그렇죠. 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요 사람과 별개로 곽모 위원이 예. 또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어떤 책임자인데 국내 자문단을 구성한 교수들하고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논문 공저자고 이래가지고 예. 요런 구조였다. 요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게 하나였고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지금 해외 자본을 끌어와가지고 해외에 이제 업체를 끌어와가지고 공동 개발을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88%를 해외 업체에 줘야 된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지금 법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대요. 88%? 네, 88%를 그러면 2천조 나와도 진짜 2천조 나와도 우리가 갖는 게 뭐 한 100조도 안 되는 거네. 그렇죠. 한 200조 되는 건가? 200조 정도 되죠.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 산자부와 석유공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 이전까지는 우리가 네. 여기가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그 투자 유인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외국 회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잘 될 거기 때문에 네. 법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근데 리스크는 커지지. 그렇기도 그렇게 하고 되면.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이 앞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이게 다 말이 된다. 이게 법을 바꾸는 거든 예산을 배정하는 거든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하나도 이거는 진행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게 이런 것들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다. 하는 행태를 보면 말이죠. 이런 것 같아요. 꼭 그 이쪽에서 막 일을 벌려. 그래야 갑자기 이쪽에서 두더지가 쑥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야? 집에서 두더지가 나왔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소란해. 예? 그랬다가 이제 본질로 돌아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이게 국정남매, 그 다음에
경제 실정 이쪽으로 돌아가요. 근데 갑자기 또 저쪽에서 두더지가 쭉 나와. 그동안에 계속 땅굴 파나 봐. 계속 땅굴 파서 이쪽에서 두더지 나고 저쪽에서 두더지 나고 그래서 집안만 막 소란스럽게 하고 앞으로 3년은 계속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나는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에 관한 탐사 시추도 안 한 상황에서 이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탐사 시추도 안 한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마치 나올 것처럼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큰일이 벌어진 거잖아. 그리고 대통령 지지자들은 야, 이거 믿어야지. 당신들 안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나라를 아주 비이성으로 빠뜨리는 데는 귀신 같은 사람들이야.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